자, 달바 글로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이제 살펴봐야 되는 종목은 이제 실리콘2가 될 텐데요. 이제 실리콘2에 대한 분석을 지금 옆에서 천재 리더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이제 달바 글로벌을 봅니다. 이제 화장품주들 주가를 꺾어서 박살내는데 선봉장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되죠. 달바 글로벌 깨지고 그 다음날 코스맥스 깨지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줄줄이 화장품들을 다 작사를 내놨죠. 자, 지금 이제 시장 돌아가는 판때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앞서 지난주에 2차전지 가장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못 오른 병신 같은 업종 두 개가 있죠. 2차전지하고 화학, 유화. 지난주 앞서서 유화와 2차전지 같은 쪽을 당겼고요. 그리고 어제는 한동안 계속 쉬고 있었던 조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한 달 정도 쉬었죠. 쉬었다가 다시 올라 들어가고 있고, 한동안 쉬고 있던 바이오 올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엔터 같은 경우 어제 올라 들어갔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은 이제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골적이죠. 굉장히 노골적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화 에어로, 여기 한화 오션, 자, 이런 종목들을 깔아서 뭉개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 소비주 라인 화장품주하고 이런 쪽에 드립다 쳐올리고, 그래서 일종의 롱숏 뒤집기, 즉 순환 저가 순환 형태로 돌아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자, 업황이 호황, 이른바 업황이 잘 나간다, 뭐 잘 나간다라고 하는 K자 붙여가 나는 K방산, K조선, 뭐 이렇게 나가는 K자 붙여가지고 업황 잘 나간다라고 설레발치는 그 업종들 중에서 픽아웃이다라는 픽아웃론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업종. 그래도 뭐 관세 이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자, 이게 관세가 화장품에만 붙나요? 자, 이게 실리콘2 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인데, 관세가 화장품에만 붙어요? 다른 섹터에는 관세 안 붙습니까? 자, 실리콘2 같은 종목들은 무너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이 아주 희한한 소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 실리콘2가 운임이 올라와서 픽아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몇 번 나왔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진행되네 운임이 올라서 픽아웃이라는 얘기가 6번 나왔습니다. 요게 마지막이, 이건 마지막이고 올해 또 반복했어요. 근데 운임이 비용에서 차지하는 게 얼마 차지하고 있냐면 2%예요. 2%. 이 회사의 비용에서 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2% 나오는 겁니다. 그 2% 나오는 비중 그거 가지고 뭐 그렇다고 치고요, 2%가 아니라 10%라고 해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운임 때문에 해운 운임이 너무 올라서 피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배로 수출하는 회사는 실리콘2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럼 뒤집어서 이제 관세 같은 경우도 이슈가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그럼 화장품만 관세가 들어가요? 아니죠. 다른 것도 관세 다 들어가잖아요. 네? 다른 것도 관세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요거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 코스맥스 같은 종목에서도 보여드렸고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핑계예요, 핑계. 때리고 싶으니까 그냥 핑계죠. 핑계 대면서 계속해서 뭉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떨려져 나가면 실리콘2 수급에서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운임이, 그리고 아마존 매출이 빵원, 얘는 아마존에다 매출을 할 이유가 없는 애인데 왜 아마존 매출이 빵원이라 그러냐고, 이런 구조들을 여러 번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미국 국방 예산 삭감 우려, 현대 로템 폭락, 현대 로템이 K2 전차를 미국에 팔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방 예산 우려고로 갖다 두들겨 패버렸죠. 실리콘2 뭐 이건 배로 수출하는 회사가 얘밖에 없냐고. 그런데 그러니까 나온 것처럼 이래가지고 운임 우려 이래가지고 때려가지고 부셔놓고, 그리고 뒤에 어떻게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뒤로 이렇게 다 받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죠. 미국 국방 예산 삭감 우려로 폭락시켜놓고 뒤로 다 받아 들어가고요. 이런 형태로 구조면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픽아웃론이 가장 많이 등장한 종목의 대표가 바로 이 화장품이죠. 이 코스맥스 같은 기업, 중국 진출해서 중국에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이 코스맥스가 이 들어오는 구간에, 이 구간 사이에서 이 연도 사이에 지금 코스맥스가 지금 피카설을 몇 번 맞으면서 이 모든 사이클의 꼭지가 다 피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 모든 사이클의 꼭지가 다 피커. 지금 같은 경우도요. 자 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에 5만 원 마이너스 추천해가지고 지금 요 APR이 25만 원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자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보십니까? 자,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저쪽 위에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일주일 전에 K뷰티 밀어내기 수출 끝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밀어내기 이제 수출 끝난다면 그러면 3분기에도 수출을 계속해서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쟤들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래서 미리 떠든 건가? 그 화장품 이제 피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소신한 거 그건 일단 패스하고요. 근데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요 뉴스 지금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요. K뷰티 중고차 덕분에 중기 수출 최대치 기록을 깼다. 그죠? 스킨케어 수출 중국 시장 미국이 뜬다. 중소기업이 K뷰티 수출 싹쓸이 비중 73% 돌파. 그렇죠? 앞에 나오는 이거는 저 앞쪽에 나온 화장품이 이렇게 계속해서 피컨론을 가장 많이 두들겨 맞는 이유는 업종 대표주가 비응신이라서 그렇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방산 같은 경우에 업종 대표주 하나 에어로, 현대로템, 쌍두마차 그냥 가고요. 전력설비 같은 경우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쌍두마차가 신고가 계속 뚫고 들어가면서 전체 끌어당겨 가는 거예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쌍두마차가 끌고 들어가고요. 그런데 기존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업종 대표주 쌍두마차인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건이 둘 다 병신이잖아요. LG생건 같은 경우는 이 좋은 끝내주는 장세에서도 신저가 들어가고 있는 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만한 거야. 그러니까 등치로 몸빵으로 이걸 막아주면서 하나 에어로나 이런 종목들처럼 몸빵으로 막아주면서 이 매도를 박아쓰고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올라가게 밀고 들어갈 만한 탱크처럼 밀고 갈 놈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화장품이 가장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지금 계속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디브랜드 이런 애들이 이 뷰티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수출 대행 업체인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논리 가지고 지금 두들겨 팬 거고요. 기존에 팬 거는 이제 요런 쪽에 관세 영향 등으로 앞으로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 피컷설이죠? 피컷이 얼마나 화장품주에 그냥 검색을 해보세요. 에다가 화장품 피컷 하고 검색을 해보면 끝도 없이 나올 겁니다. 한 달 걸러서 계속해서 20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2년간 한 달 걸러서 계속 피컷 나오는 거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 중기 독자 수출 이러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에 각기 개별로 나가는 이런 쪽에서 청담 글로벌 같은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요. 실리콘도 등장하고요. 인디 브랜드들이 계속 올라 들어가는 이런 흐름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관세 쪽이 때문에 이슈가 내린다면 이게 항상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때릴 때는 내로남불 적동이 된다 그랬죠. 내가 때릴 때는 우려, 그리고 지들이 살 때는 기대. 실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죠. 지들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쇼크가 나와도 이번이 바닥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분이 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빅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피컷 고점 그로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기 인디 브랜드의 수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올라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런 종목들 빠져나오는 종목들 있고요. 케이스해야 된다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화장품이 돌아오는데 달바 글로벌을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일단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케이스에서는 바로 저 종목 실리콘2하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자 여기 얘들은 안 돼요. 이제 화장품은 빅3가 다 화장품주 나머지 일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그나마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 아모레퍼시픽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가장 많이 미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신저가에서 허우적거리고는 그야말로 병신 중에 병신이죠. 그리고 LG생건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와 정반대이 되는 종목 내 새끼 화장품이 다 떨어져도 혼자 안 내리고 계속 신고가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건 열애죠. 이거는 자 이런 종목은 열애입니다. APR 열애, LG생건 열애, 아모레퍼시픽 열애. 그러니까 요 중에서 그나마 화장품주 나머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다라면 APR 아니고요. APR이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APR은 이렇게 올라들어가는데 화장품은 다 깨졌잖아요.
따로 노는 애요. 예. 그리고 LG생건도 지수가 저렇게 올라 들어가는데 LG생건 뭐 원래는 안 내렸습니까? 그 전에서도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와중에도 LG생건은 계속 내리고 있었잖아요. 화장품주들이 그렇게 개박살 나는 와중에도 APR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렇죠? 그럼 이 두 종목은 각기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주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마지막까지도 대표주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대표는 누가 하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 얘들이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표는 이 코스맥스. 자, 코스맥스 같은 경우 이제 주봉상 저점 들어가지고 지금 세워 돌려놓고 있죠. 자, 이 코스맥스가 살아서 나오느냐예요. 코스맥스가 살아 나오느냐. 요거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화장품 수출의 주력이 대기업 쪽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 중소기업으로 넘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하고 관련된 종목들, 그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한기캡들 잡주들 같은 경우도, 잡주에 뭐 있었죠? 지리산에서 비관하는 화장품, 그 중국 판매 계약했다 그래가지고 상한가 고 난리간 개잡주도 하나 있었죠. 그런 것들. 이제 요런 인디 브랜드 쪽에 판매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표로 한다 그러면, 예, 인디 브랜드 쪽 그 중소기업들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곳과 연계되어 있는 실리콘투, 그 다음에 중국, 미국의 대형 큰 회사들, 대형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대표하는 종목은 코스맥스죠. 코스맥스 앞에 미국 법인이 부진해서 이러고서 두들겨 패버렸는데, 코스맥스는 미국 법인 2013년에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식으로 친다면 코스맥스 지금까지 다 박살났어야지. 미국 법인이 그렇게 문제일 것 같다 그러면. 코스맥스의 미국 법인은 2013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 코스맥스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이거 왜 올라왔어? 미국 법인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얘 왜 올라왔냐고. 결국에 장난치는 거죠. 중국 때문에 중국 덕분에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코스맥스 분석에서 중국 때문에 중국 덕분에. 그래서 화장품주 전체로 체크를 해야 될 종목은 코스피에서 코스맥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는 뭐 예를 들자면 종목들도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한국 화장품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 이슈가 엮일 땐 도니모리 같은 종목들도 있고 많습니다만, 전체로 통틀어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하는 요 두 개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에서 살펴보는 거냐라고 하면, 앞에도 그런 것처럼 시작이 화장품 중에 개패되기 시작이 얘부터였어요. 8월 8일.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깨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 깨 부셔버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화장품주를 다 깨트려버렸거든요. 그렇죠? 8월 11일, 8월 12일 이런 식으로 깨트리면서 화장품 전체를 깨트려드는데, 가장 먼저 공매도로 주가 박살낸 대표적인 케이스의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저점에 찍고 돌아 나오는 흐름 선명하게 보이는 종목이 이 종목이고요. 자, 오늘 지금 조금 전에, 자, 지금 위쪽에서 이어 떨어지고 있는, 여기서부터 지금 반등, 큰 낙폭 이후에 살짝 돌았던 요 반등에서 이어지는 거, 요거 지금 빠져나가는 흐름 보이고 있죠? 요게. 근데 요 정도 흐름이다라고 하면, 이거 반대로 지금 먼저 사전에 펴고 숏커버 들어오는 형태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쁠 것 같으면 이거 왜 사고 있니? 네? 자, 앞쪽에 나왔던 구조하고 왠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쁘다 그러고 두들겨 패놓고, 그리고 하는 거, 이렇게 현재까지는 일단 숏커버 성향을 띠고 있는 거고요. 요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화장품 쪽에서 이제 앞에 2차전지나 어제 바이오들 같은 거처럼 먼저 많이 올랐던 주도주가 밀려 내려갈 때 뒤쪽에서 도는 업종이 언제나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들었었죠. 작년서부터 지금 지난 1년 동안에는 화학, 2차전지, 유통, 백화점주, 유통주 요런 것도 항상 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컨텐츠리 중앙, 호텔 신라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하고요. 미디어 컨텐츠하고 딱 정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반대편 시소 쪽에 2차전지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는 2차전지가 시소 업종과 성장하고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인
형태의 시소로 들어가는 데는 화장품 그리고 엔터미디어입니다. 이쪽 약세에서는. 그래서 지금 주도주를 조금 많이 가져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 일부 파십시오라고 이미 먼저 전해드렸죠. 자, 요거 일부 파신도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파실 수도 있어요. 반도체 쪽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런 거 일부 파시고 난 다음에 화장품이랑 미디어 컨텐츠, 엔터주 요런 쪽에서 커버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요런 쪽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전형적인 반대잖아요. 주도주 내리고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구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케이스에서는 우선적으로 코스맥스나 실리콘2 앞에 달바 글로벌을 먼저 잡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먼저 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앞쪽에 지금 주도주들 차익 실현하셨으면 차익 실현한 거 일부에서 방어주 형태로 매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요 아래쪽에는 실적 나와도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예? 이미 주가 다 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요거 방어주 형태로 일단 사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쪽으로 올라 들어가게 돼 이제 윗선 타고 잡고 올라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위쪽으로 이제 추가해서 위까지 끌고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자 지난 4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그렇게 박살될 때 우리가 깨졌나요? 아니죠. 어제도 분석 나갔던 이 코나이 같은 종목들 이 대선 관련주 이런 거 공략 들어가서 지수는 깨지고 종목들 딴 거 다 깨지고 있는데 우리 종목들은 이러고 지금 날아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 트럼프 당선될 때 트럼프 관련주 HVM 이런 종목들 투자해가지고 단기로 딱 3일 만에 72% 수익 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다시 이제 돌아 들어간 쪽에서 저가 공략해서 뭐 그 뒤에 로봇츠라든가 뭐 양자라든가 AI라든가 뭐 많죠.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종목들 그때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잡아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이런 것도 다 만들어 드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쳐다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24명의 전문가가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뭐하러 전문가가 24명씩이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는 반도체는 당연히 기본으로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 잘하시는 분도 있고 2차전지 잘하는 분도 있고 바이오 잘하는 분도 있고 전문가 특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지수가 내려간다고 해서 다 같이 내릴 것 같으면 전문가는 무슨 필요가 있고 종목은 뭐하러 볼 거면 그 종목들 뭐하러 봅니까? 그냥 ETF 사면 되는 거지. 지수 밀려 내려간다고 다 밀리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하든가 이거 가지고 그냥 사놓고 있으면 게임 끝나잖아요. 종목 뭐하러 봐? 자, 지수가 밀려 내려와도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지수가 내려온다고 종목이 다 내려요? 그렇지 않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수 코스피주가 1.1% 그리고 코스닥도 0.17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상승 종목 수 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1070개 상승 중이네요.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은 치고 나가요. 요런 거 오르고 해서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살 종목 사고 팔 종목 팔고